가장 먼저 아마카와 소라의 신작입니다. 웨딩 플래너 시리즈 작품으로 남자 배우로는 유키 유즈루가 출연합니다. 워낙에 유명한 시리즈 작품이고 이미 레전드 작품들이 많기에 아마카와 소라 치고는 조금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짧은 전성기를 반짝 누리고 이제 다시 하락세인 아마카와 소라였습니다. 다음 야요이 미즈키의 신작입니다. 비 오는 날, 예전 여자친구과 5년 만에 재회한다는 신작입니다. 순정물 전문인 하지메도 출연하고 순정 드라마로 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초반에 비해 후반은 스토리 따위는 필요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야요이 미즈키는 순정 스토리물보다는 빵댕이 플레이 작품이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타마시로 카오의 신작입니다.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시아버지와의 일을 그린 훈훈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타마시로 카오는 데뷔 초 일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모나 몸매까지 현실감 넘쳐서 실제 저렇게 생긴 며느리가 어디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지나치게 까만 흑두도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포인트가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타 이치카의 신작입니다. 아저씨를 좋아하는 시골 도서관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세타 이치카입니다. 본인의 최대 단점인 살을 빼기 위해 자신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작품에서는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키 큰 장신이라 그런지 남자 배우들보다 키가 훨씬 큰데 조용하고 수수한 도서관 사서의 이미지와는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키쿠노 란의 신작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직장 상사와의 출장지 온천에서 같은 방을 쓴다는 시리즈 작품입니다. 제가 유망주로 손꼽았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을 써서 별로였는데 벗으니까 더 별로였습니다. 거기다가 데뷔 초에서 약간 살집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더 벌크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설픈 몸매로 가느니 그냥 육덕 계열 쪽으로 쭉 하려나 봅니다. 다음은 사야마 아이의 신작입니다. 오랜 전 집에서 학창시절 보던 야한 소설을 보고 예전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드라마 작품입니다. 스토리 부분이 생각보다 약했지만 요즘 사야마 아이는 정말 폼이 미친 것 같습니다. 약간 성숙한 누님의 느낌도 나면서 관능적인 눈빛과 능숙한 연기까지 거기다가 조명도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게 사야마 아이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워낙에 볼만한 작품이 없던 이번 신작이기에 충분히 사야마 아이의 신작이라면 충분히 과감하게 별 5개를 줄만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아마미 츠바사의 신작입니다. 트러블이 있었던 옆집 여자와 업소에서 만나 입장역전이 된다는 작품입니다. 이적하고 나서 정말 잘 이적했다는 생각되는 아마미 츠바사입니다. 88년생으로 이제 누님 계열인데 확실히 누님 느낌의 작품들을 찍으니까 확실히 볼맛이 충분히 있는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아마미 츠바사의 포인트인 귀여운 뱃살도 딱 과하지도 않고 보기 좋을 정도로 있어서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줄리아의 신작입니다. 일처다부제가 가능해진 미래의 일본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신선한 주제라서 보고 재밌으면 리뷰해야지 했는데 역시나 스토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남자 배우가 2명이 나올 뿐 딱히 설정이 필요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줄리아의 농염한 연기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원래 잘하긴 했지만 매번 엄마나 나이 먹은 유부녀 역할만 했기에 오히려 이런 역할의 줄리아가 더 신선하게 느껴졌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라이 리마와 마츠모토 이치카의 공동주연 신작입니다. 귀엽다고 생각했던 여자 후배 2명이 집으로 놀러오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하렘물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 2명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많이 했던 신작이었고 충분히 그 기대만큼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공격적인 2명이 만나 오히려 너무 공격적이지 않을까 했지만 2명의 공수전환이나 공격 템포 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풀어나갔습니다. 역시 키카탄 정점들의 플레이를 느낄 수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사키 나나의 신작입니다. 약 4개월 만에 복귀 신고를 하는 미사키 나나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해금 작품이라는 역시나 크게 될 유망주입니다. 귀여운 이미지로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는 미사키 나나의 이번 신작. 솔직히 재밌다고는 할 순 없지만 벌써부터 해금했다는 것과 복귀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나사와 미아의 신작입니다. 프라이빗하게 둘이서만 한다는 하메도리 작품입니다. 남자 배우로는 역시나 사다마츠가 나오며 전체적인 느낌의 마돈나의 스트리밍 전용 작품인 하메도리 시리즈와 거의 같은 느낌입니다. 익숙한 맛이지만 오랜만에 나나사와 미아의 프라이빗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 점은 좋았던 신작이었습니다. 근데 나나사와 미아는 이런 기획 설정보다 그냥 드라마 작품에서 매차쿠차 당하는 모습이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라타 아리나의 신작입니다. 줄곧 좋아했던 소꿉친구 이라나가 반해 양아치들에게 매차쿠차 당한다는 신작입니다. 아리나가 이 시리즈를 찍는다고 했을 때 왠지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역시 짬밥은 괜히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연기는 좋았지만 기존 같은 시리즈의 작품들보다 조금 약한 느낌과 저팔계의 시선 강탈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 배우가 나오고 정신없지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취향 저격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나카야마 후미카의 신작입니다. 직장에서 짜증나는 여자 상사를 우연히 출장업소에서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나카야마 후미카는 제 취향이 아니기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한 적은 없는데 이번 작품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폼이 올라오고 발전했다는 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높이 좋은 별점을 줘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우라 사쿠라의 신작입니다. 공부를 위해 합숙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과외 선생님과 합숙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미우라 사쿠라의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피지컬과 하얀 피부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력은 뭐 이제 적응해서 괜찮지만 사쿠라의 최대 장점인 그 두 개를 이 신작에서는 제대로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대 장점인 미드가 왠지 예전보다 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정은 있지만 그냥 플레이물과 다르게 없었던 생각보다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니지히로 구미의 신작입니다. 아이돌은 구미는 악덕 기획사 사장님에게 소가 마사지 업소에 간다는 신작입니다. 아이돌이 꿈이어서 그런지 매 작품마다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설정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 작품들보다 훨씬 볼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밌는 작품이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저 삐져서 볼에 바람 넣은 모습을 보아하니 처음으로 작품을 보면서 죽방이 마려웠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오이 이부키의 신작입니다. 쓰레기집 시리즈 작품이며 거기다가 여고생 설정까지 살짝 추가한 신작입니다. 아베가 나오고 쓰레기방 작품이라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래도 아오이 이부키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신작입니다. 앞선 세타 이치카나 아마미 츠바사의 뱃살을 보다가 아오이 이부키의 복근을 보니까 피지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고생 설정 때문에 수영복과 체육복이라는 다양한 의상들까지 나오는 이번 신작 별 5개를 주기에는 조금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오이 이부키다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키리아 유아의 신작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배 선생에게 당하는 여교사 시리즈 작품입니다. 키리아 유아는 6작품 계약으로 이 작품을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아직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데 벌써 은퇴를 한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품은 재미가 있으셔야겠죠? 마지막 가는 길이라 좋게 보내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작품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키무라 코노미의 데뷔작입니다. 보고 품번이 무디즈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데뷔작이었습니다. 키무라 코노미가 현재 업계의 신인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외모가 게임에서 처음 나오는 고블린 같다는 평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요이 코난의 286 버전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키무라 코노미의 데뷔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세키 무기의 신작입니다. 딱히 스토리가 중요한 작품은 아니며 주로 2대1의 전투가 주를 이루는 신작입니다. 이런 배우가 무디즈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한 인상이 없던 배우였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손이 가질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장 한계가 보였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오코 리카와 이시하라 노조미의 신작입니다. 이날 신작들 중에서 가장 기대작으로 동인지를 원작으로 하는 실사화 작품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지 실망도 많이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원작 그대로 따라하려는 실사화 능력은 좋았지만 원작의 느낌을 잘 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노 리카와 이시하라 노조미의 연기를 좋았지만 너무 기대가 커서 그만큼 실망도 컸던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로민의 미우의 신작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사슴처럼 될 때까지 보냄버린다고 해서 어떤 작품일까 했는데 그냥 기존에 아무 때나 돌격한다는 시리즈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드라마 작품이 아니라 신선하기도 했지만 보다 보니 그냥 드라마 작품이 더 잘 어울리지 않아 싶습니다. 딱히 명작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쉽지만 그래도 시로민의 미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는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엔도 사야의 신작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무엇 좋아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한 컨셉물이며 확실히 엔도 사야는 유망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특이한 점이나 볼만한 포인트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드라마 작품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 정도 성장세면 드라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즈리아 카렌의 신작입니다. 남편 출장 중 시아버지와의 훈훈한 가족 드라마 작품입니다. 시아버지로는 역시나 타부치가 나옵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이제 유즈리아 카렌은 하락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최상위권에 랭크되는 카렌이지만 피부와 더불어서 그냥 보는 맛이 확실히 예전보다 없어졌습니다. 성형미는 이제 접어두더라도 그냥 전체적인 재미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유즈리아 카렌도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품 휴지. 이상 이번 9월 19일 신작들이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작품들이 나와서 추리기에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볼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볼 게 없었던 신작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작업하면서 제 컴퓨터가 맛이 가버려서 핸드폰으로 보고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느라 여러모로 참 힘들었던 이번 신작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들은 본문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별점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며 별점을 참고하시기보다는 그냥 보고 느낌이 오는 게 있으시다면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